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구강에서는 소집 통지를 위한 주소 및 연락처 확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들을 다 갖추어서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될 텐데요.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분 소유자의 주소지 같은 거를 확보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집 통지 장소인데요. 이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되는데 어느 주소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집합건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으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을 발송을 하고 다만 구분 소유자가 별도로 통지 주소를 관리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통지 주소로 이제 그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하면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전유 부분으로 발송을 하거나 또는 구분 소유자가 별도의 주소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구분 소유자의 주소지를 별도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구분 소유자의 주소지를 확보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왜 전유 부분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구분 소유자가 별도로 이제 제공한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글로 발송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 소유자들의 주소지를 확보하는 일들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할까요? 힘을 기울일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먼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라도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겨우 과반수, 즉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규약 제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또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분 소유자만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따라서 전유 부분으로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처음부터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구분 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따로 별도로 전유 부분에 구분 소유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 성립을 위해서 구분 소유자들의 주소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분 소유자의 주소지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분 소유자의 주소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관리사무소나 분양자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구분 소유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주소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관리사무소나 아니면은 이제 분양자나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주소지가 포함되어 있는 명부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양자나 관리사무소 쪽에다가 이제 그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양자가 이제 관리 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또 역시 위탁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관리사무소가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소지를 구분 소유자 5분의 1한테 제공하면은 그러면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그 주소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지를 확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분양자나 시행사나 또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단 집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관리사무소나 시행사가 분양자가 이제 그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주소를 이제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분양자나 관리사무소가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주소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 명단을 이제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분 소유자들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구분 소유자들이 직접적으로 주소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주소지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주소지는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유자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주소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구분 소유자가 300명이 되거나 또는 500명이 되거나 그럼 이 500건이나 300건의 등기를 다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즉 등기부를 일괄적으로 떼서 그 안에 있는 주소지를 다 추출해 가지고 이제 엑셀 형태로 해서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주소지를 이제 확보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일단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 건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100건이라고 한다면은 뭐 10만 원이나 뭐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이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소지를 이런 식으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제 구분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단체 대화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스마트폰으로 이제 본인 인증을 하는 그런 식의 전자투표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사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해주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구분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에 대한 이제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관리단의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제 구분 소유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어떤 단체 대화방 같은 데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구분 소유자들의 개별적인 전화번호를 입수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문구를 올리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알리시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단체 대화방 같은 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구 같은 거를 올리셔가지고 이제 이 개인정보를 우리가 수집하지만은 이러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또는 전자투표 같은 목적으로 이 개인들의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전자투표 업체한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숙지한 상태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전화번호 같은 걸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게 이제 개인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분 소유자들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확보해야지만 구분 소유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주소지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소집 통지를 위한 주소지 확보 방법과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연락처 확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